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아직 동트기 전 깜깜합니다. 새벽 5시 10분입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4일 연속 상승을 했었죠. 월요일자, 어제 새벽에 마감했던 5일자에서는 조금 하락했었죠. S&P 500이 0.04% 하락했어요. 아주 조금씩 5일째는 하락했다가 오늘 6일째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74% 상승했어요. 34,807. 나스닥이 14,000 넘었습니다. 1.95%, 장중에는 2%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1.95% 상승해서 14,108. 오랜만에 14,000 고지 넘었습니다. S&P 500은 1.13% 상승했어요. 4,511. 오늘은 의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0.66% 상승했습니다. 3,445. 6일째입니다. 어제는 5일째지만 아주 조금 하락했다가 또 유럽, 아시아 다 올랐죠. 영국이 0.46% 상승하고 프랑스도 1.17% 상승, 독일 1.02% 상승, 또 어제 일본이 1.48% 상승하고 중국 0.19% 아주 조금 상승했어요. 홍콩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3.15% 상승했습니다. 또 국내 코스피도 0.89% 상승해서 2,710. 가장 낮았을 때가 거의 두 달 전에 2,614였어요. 2,614에서 2,710.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코스피. 코스닥은 0.68%, 924. 개인이 어제 보면 코스피에서 1,855억 오랜만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했어요. 2,200억을. S&P 500 보면 최고치 대비 13% 하락했다 그랬죠. 나스닥은 2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5%. 지금 이 약 3개월, 나스닥은 4개월 가까이 이 하락했던 구간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 구간을 몇 달 동안 잘 견뎌왔는지 기억해 둡시다. 나스닥 22%, 필라델피아 반도체 25%. 그런데 3월 14일, 지난주 월요일이 최저점이었어요. 현재로 보면 지난주 월요일 최저점 바닥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S&P 500이 8% 상승했어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12% 상승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3% 상승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10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그러니 최고치 대비 떨어졌다가 거의 반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30% 하락하면 알고 계시죠? 43%가 상승해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50% 하락하면 다시 100%가 상승해야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만원짜리 주가가 50% 하락하면 5,000원인데 5,000원이 다시 만원 되려면 50%가 아니라 100%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승한 거 보면 반 넘을 것 같지만은 아직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도 6거래일 만에 몇 달 동안에 이렇게 흘러내렸던 것이 단 6거래일 만에 거의 반 가까이 차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세계 1등 시장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3개월, 4개월 동안 하락을 하더라도 바닥을 치게 되면 상승할 때는 금방 회복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매수합니까? 아니죠. 어떤 이슈가 한번 터졌다가 다시 그것이 수그러들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최저점에서 12, 13%씩 상승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6% 상승하는 상태예요. 코스피, 코스닥도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작고 주로 국내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지금 많이 매도한 상태거든요. 또 2025년까지는 또 기관도 지속적으로 또 매도 포지션을 취할 것입니다. 종목들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DRIV 1.76%, 글로벌 리튬 LIT 1.95%, 둘 다 2% 가까이 상승했어요.
빅테크주들도 다들 많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2.08% 상승, 168달러. 애플도 지난주 월요일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최저점 바닥이었거든요. 3월 14일 지난주 월요일이. 애플도 3월 14일이 150달러 가장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168달러 12%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4% 상승했어요. 알파벳, 아마존, 메타, 페이팔, 또 넷플릭스, 트위터, 빅테크주들이 모두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차주 보면 테슬라가 막강합니다. 8% 가까이 7.91% 상승해서 지금 993.98달러, 994달러, 벌써 1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월 23일, 오늘이 3월 23일이죠, 새벽. 딱 날짜로는 한 달 전이에요. 2월 23일 764달러,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다시 30%나 상승했어요. 웬만하면 30% 1년, 2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30% 상승했어요. 천슬라라고 수익률 가장 높은 테슬라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38%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30%나 다시 상승한 상태예요. 전기차주가 다들 올랐습니다. 미국의 포드 3.7%, GM 2.2%, 또 전기차 리비안 7.74%, 루시드 4.96%. 중국의 전기차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전기차 니오 7.35, 샤오펑 5.75, 리오토 3.8%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11% 상승했어요. 그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30조. 알리바바가 지금 300조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30조면 어마어마한 이 금액입니다. 이것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3조가 아니라 보통 3조라고 몰라도 1조, 2조 이렇게도 매수하거든요. 무려 30조 자사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 상승했어요. 바이두 5.39%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 보면 인텔이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2.11%.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다들 상승장에서 엔비디아만 0.7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3월 14일 지난주 월요일이 바닥이었어요. 그때 대비 테슬라가 30% 상승하듯이 현재 엔비디아는 24%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의장의 어제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하루 뚝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죠. 뚝 떨어진 것도 아니죠. 0. 몇 %인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이날 투자자들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들이 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3월에 금리 0.25% 결정했죠. 올리고 4월에는 회의가 없어요. 5월, 6월에는 연달아 있습니다. 그때 FOMC에서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은 반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투자자들이 물가 상승이 미국을 경기 침체에 빠뜨릴 거리라는 그러한 걱정 떨쳐버리면서 증시가 상승한 것입니다. 또 테슬라 이렇게 많이 올랐죠. 유럽의 첫 번째 기가 팩토리 독일 베를린에 공장 세웠다고 그랬죠. 오픈했습니다. 그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1,000 가까이 이제 다시 또 갔습니다. 테슬라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연 생산 50만 대 규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델 Y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에요. 50만 대. 작년에 21년도에 테슬라가 94만 대 생산했거든요. 94만 대 매출 판매했어요. 그거의 반, 앞으로는 당연히 100만 대 넘어가겠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반을 지금 독일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를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수출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일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유럽 수요 다 커버가 되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유럽까지 가는 거와 독일에서 만들어서 유럽 쫙 뿌려주는 거와 엄청난 물류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유럽 전기차 수요 이 지역이 당연히 중국이 1등이에요. 월등히 1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유럽이. 현재 미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으로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날 독일 공장 개장식에 참석을 해서 처음 생산한 전기차를 30명의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처음 춘 게 아니에요. 2020년 1월 상하이 공장 개장식에서도 춤을 추면서 기뻐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국제 유가 급등을 했었는데 7% 가까이,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일 대비해서 0.3% 내렸어요. 그래서 111.76달러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유럽연합 EU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급 부족 염려가 되면서 그 우려에 7%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EU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을 한 것입니다. 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2019년 5월 이후에 최고치 오늘 또 올랐습니다. 2.38%까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6일째에는 어제는 조금 떨어졌지만 오늘 다들 크게 반등들 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